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암살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국가원 수가 살해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궁정동 사건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1972년에 시작된 유신체제는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누적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후유증과 제2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1인 장기 집권에 의한 병영국가식 강압 통치,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불화 등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라는 반정부 시위의 형태로 폭발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큰 위기와 맞닥뜨리게 됐다. 1979년 10월 26일 아침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 박정희는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열린 삽교 천방조제 완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완공식에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이중 당진 송신소는 대북방송 송신기능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보안시설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수장인 자신도 박정희와 같이 완공식에 참석하려고 전화를 건 것이었다. 당시 박정희는 김영삼의 국회 제명과 부마민주항쟁 등 일련의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상황이었지만 이날 아침에는 평소 즐기던 농촌 시차를 앞둬서인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분이 들떠 있었다고 한다. 저녁 7시 38분경 박선호에게 준비가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재규는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대통령의 양 옆에 있던 신재순이 심수봉의 기타 반주로 혼성 듀오 라나의 로스포의 사랑해를 부르고 있었고 박정희는 간간히 흥얼거리며 신재순의 가락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바로 이때 김재규가 권총을 화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온 것이다. 신재순이 중간에 한번 틀려서 다시 부르던 중 1절 후렴을 막 시작하려는 차에 7시 40분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PPK를 꺼내어 노래를 끊으며 옆에 앉아있던 차지철을 향해 차지철 이 새끼 너 건방져 이 말을 외치며 첫 발을 쐈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제3발을 쏘려 했으나 발터 PPK가 격발 불량을 일으켜 발사되지 않자 밖으로 뛰어나갔고 차지철은 그 틈을 타 연회장 안의 화장실로 도망치는 추태를 보였다. 그리고 김계호는 연회장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와 취기와 공포심의 벽을 붙든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한편 김재규는 총상을 입은 차지철과 박정희를 확인 사살하려고 했지만 그의 발터 PPK가 기능 고장으로 인하여 끝내 발포가 되지 않자 다른 총으로 이를 끝내려고 연회장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정인영과 안재승을 처치하고 나온 박선호로부터 SNW M36 치프 스페셜 리볼버를 넘겨받아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와 경호원을 찾던 차지철은 김재규와 맞닥뜨렸다. 차지철은 문 옆에 문갑을 치켜들고 거세게 저항했지만 김재규는 차지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차지철을 완전히 거꾸러뜨린 후 김재규는 신재순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박정희에게 다가가 우측 관자놀이를 향하여 마지막 탄을 발사했다. 이 마지막 탄은 박정희의 오른쪽 귀 바로 윗부분을 뚫고 들어가 지주막을 뚫고 뇌를 관통한 뒤 왼쪽 광대뼈에서 멈췄다. 김재규의 말대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총탄은 철옹성 같던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므로써 독재 정권이 끝난 게 아닌 새로운 독재 정권이 뒤이어들어선다. 이 사건의 전말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수사보고에 의해 10월 28일 세간에 알려졌다. 그 후 재판을 통해 중호자인 김재규, 그리고 암살에 참여한 박선호와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전원과 현장에 있었던 김계원에게 내라는 모죄로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 1980년 5월 24일 이전에 총살된 박흥주와 감형된 김계원을 제외한 5명은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